저는 최근 아이들이 입지 않는 옷과 신발들을 모두 중고마켓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대부분 구매한 가격의 30%도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으로 팔았고 무료 나눔을 한 것도 많았지만 마음은 참 홀가분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의 취향은 저렴한 것, 할인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물건을 사는 대신 값이 싸다 싶으면 마음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쉽게 그리고 자주 충동 구매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물건을 쉽게 구입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지도 못한 채 꾸역꾸역 살다 보니 집은 어느 한 구석도 여백의 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씻고 잠을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의 대가 곤도마리에가 정리를 하지 못해 애를 먹는 의뢰인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이 설레지 않는 물건이라면 버리라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정리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옷을 몽땅 꺼낸 다음 옷무더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옷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설레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이죠. 버릴까 말까 갈등하는 의뢰인에게 곤도마리에는 결단이 쉬운 옷부터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버리겠다는 마음이 드는 옷부터 즉시 처분해가며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줄여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뒤 집을 한번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처분하기 쉬운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며칠에 걸쳐 안 입는 옷과 장난감, 읽지 않는 책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또 선물로 받았지만 먹지 않는 건강식품이나 안 쓰는 그릇, 냄비, 화분들까지 모두 중고마켓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버리자니 괜히 아쉽게 느껴지고 망설여지는 물건은 무리해서 버리지 않고 일단 큰 상자에 넣어 한 달 정도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상자 속 물건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건 처분해도 되는 물건이라 확신하며 미련 없이 비워냈습니다. 물건을 비워낼수록 집은 넓어졌고 여백이 생겨나자 남겨진 물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설레지 않는다면 당장 정리하라. 그래야 더 많은 시간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건으로 인해 굳이 불편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물건을 사고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든 시간들을 아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막상 버리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물건은 거의 없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공간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생각은 더 명료해지고 훨씬 행복해집니다. 내 집이 내가 딱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아내와 함께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자택 없이 짐 하나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담아 세계를 돌아다니는 노마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물건이 가방 1개와 소지품 80개가 전부라는 부부. 그런 생활이 가능한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미니멀 라이프였습니다.
영상 속 부부는 한 달간 묵기로 한 다소 허름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닦고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선들도 모두 다 깔끔하게 묶어두고 곰팡이가 핀 물건들을 꺼내 햇빛 샤워를 시키고 담배 냄새가 나는 커튼은 모두 빨래해서 새로 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달간 살 집을 그렇게 한 달간 매일 청소하는 것입니다. 한 달 살 거니까 대충이라는 마음이 아닌 한 달을 살더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 사는 것이죠. 영상의 댓글에는 보는 내내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하다. 내 집도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세상에 잠시 머물 공간에 애정을 가지고 채우는 모습에 감탄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영상을 보고 나니 청소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힐링되는 듯한 영상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집 상태가 곧 내면의 상태이다. 이 말은 청소력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세이로는 내가 사는 방이 나 자신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서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는 강조합니다. 지저분한 공간을 정리하고 오염을 제거하면 현실 속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면 집 상태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주변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워도 선뜻 몸을 움직여 치울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집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도 산뜻해집니다.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했을 뿐인데 세상이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일도 잘 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저 또한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웠을 때 집 상태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자 12시간씩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난 뒤 빈자리가 생겨나면 가구를 재배치하기도 해가며 기분을 새로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 정리입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은 현실의 문제를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다면 일단 마음 먹고 청소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간의 작은 변화가 분명 나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청소나 정리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에게 저는 현관이나 신발장이나 베란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는 합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마음 먹고 집중해서 정리하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는 곳이 바로 이런 틈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이나 베란다 바닥의 먼지들을 제거한 뒤에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을 뿌려 닦아주면 바닥은 말끔해집니다. 또 커피가루를 담은 병을 현관 구석에 두거나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뿐 아니라 냄새까지 제거됩니다. 쾌적함이 느껴지는 말끔한 현관, 딱 신는 신발만 정리되어 있는 신발장, 가슴이 트이는 텅 빈 베란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으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입지 않는 옷이라 해도 쉽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입지는 않아도 그 옷을 샀을 때와 입었을 때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담겨있는 옷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티셔츠도 참 오래 간직했었습니다. 20대에 그 옷을 입고 혼자 여행 다녔던 기억이 나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건 앞에서 생각이 많아지면 쉽게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옷 정리하기 딱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행해서 샀지만 어울리지 않았던 옷, 세일해서 샀지만 입지 않게 되는 옷, 한번 입고 불편해서 방치해 두었던 옷들을 추려내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놓고 택도 떼지 않았거나 한두 번밖에 입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옷들을 몇 차례 버리고 나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입지도 않을 옷에 그간 꽤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옷을 사는 것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필요하다 싶은 옷이 생겨도 바로 사지 않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봤는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쿨하게 구입합니다. 또 옷장 정리를 돕는 수납용품들은 가급적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납 제품을 이용하면 처음에는 잘 정리된 듯 보여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오히려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그냥 때마다 잘 안 입는 옷들을 그때그때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단정한 옷장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정리할 땐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옷장에서 안 입는 옷 딱 3벌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면 편안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옷장에 옷이 많지 않으면 옷을 고르는 시간은 줄어들고 여유로운 옷장만큼이나 여유로운 미소가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절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처음엔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행복해진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처음엔 하고 싶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아진다. 이는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중에는 하기 싫지만 막상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씻는 것이 귀찮아 괜히 더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하다가도 막상 샤워실로 들어가 깨끗하게 씻고 나와 거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는 인생은 비스킷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스킷통에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만 다 먹어버리면 결국엔 나중엔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안해진다 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일,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보는 것, 어질러진 공간을 바로 정리하는 일, 밤 늦게까지 SNS를 보지 않고 일찍 잠들기 등은 사실 말처럼 실천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미루고 싶고 하기 싫고 몸을 몇 번 베베 꼬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고 지금 해두면 나중에 편해지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반면 운동을 건너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라면이나 치킨 등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 밤늦게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별것 아닌 듯한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게 되면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치밀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만큼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은 하기 싫더라도 지금 해두면 내일이 편해질 일들을 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꾸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들에 마음을 다해봅시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그 안의 성실함이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내 삶을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